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비리 사례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한 민간 노인 요양시설에서 유사한 비리가 이어져 왔다는 건데요. 네, 이 시각 김미숙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위원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불거진 상황에서 민간 요양원 역시 감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먼저 민간 요양원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민간 요양시설은 여지껏 10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지 10년인데 10년 동안 회계감사나 회계보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요양보호사들이나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임금 비율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인건비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요양보호사나 사무실 직원으로 올려놓고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예. 또 심한 데는 또 돌아가신 어르신을 바로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또 올려서 또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예, 이 회계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결국에 이게 뭐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도 전해주시죠.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회계감사를 이제 갑자기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가 나온 게 엄청난 금액의 유흥비, 그다음에 자기 차 레스비, 아파트 임대비 이런 것들로 개인적인 해외 여행 가고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쓰여졌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최근에 비리 사례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민간 요양원에 대해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나 보죠? 앞전에는 네. 없었습니까? 네, 한 번도 없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재무 회계를 시스템을 이제 도용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약 1000개의 요양시설에 했는데 94.4%가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 요양 보호사분들의 표준 임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임금이나 처우는 어느 정도 상황인지도 전해주시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도 인건비 비율로 해서 표준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올해 2018년도에 225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딱 최저 시급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최저 시급만 받고 있다. 예. 네네.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예를 들어보니까 일부 민간 요양원 대표들의 어떤 횡령이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은 내부 고발이라든가 고소 같은 게 이루어질 법도 한데 그런 적이 없나 보죠? 이제 원장들한테 잘리고 일을 더 못할까봐 우리 보통 이제 요양 서비스 종사자들이 잘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성남의 세비양 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급식비를 5년 동안 20억을 횡령을 했다는 걸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 의료를 했던 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작년에 그 경기도에서 부정비리로 걸렸던 사례가 성남 세비양이라는 곳인데 그 세비양에서 어떤 부정비리를 했으면 돈을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환수를 했는 게 저희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올해 초에 저희가 좀 보도자료를 조금 늦게 봤어요. 그 보도자료에 다시 시설을 위해서 쓰라고 다시 시설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아, 환수된 돈이 다시 시설로 돌아갔다. 네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삭발투쟁 또 천막 농성도 돌입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오는 11월 10일에는 총궐기 대회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 방안이 있으신 건지도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냥 삭발을 한 거는 그냥 삭발을 한 게 아니라 네네. 저희 34만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이 정말 일하는 대가를 제대로 받고 인간 대접을 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11월 10일 날은 저희 이제 전국 노동자 대회잖아요. 예. 기점을 삼아서 보건복지부가 그 시기에 고시를 개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를 개정할 때 저희 표준임금을 제대로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네. 고시를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숙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